농지법 전문, 토지 전문 코끼리 부동산입니다. 요즘 농촌 채용 쉼터 현황도로 때문에 전화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쉼터에 대한 현황도로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이 까다로운 이유는 지자체에서 농림부 지침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쉼터를 하고 싶은데 농막으로 만족해야 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황도로를 만족 못하면 쉼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확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농림부 지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지침을 제대로 해석한 해설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튜브 하단에 보면은 세종코끼리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에 가입하셔가지고 지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 두 가지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오늘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지침, 특히 현황도로에 대한 지침을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는 농막 단지인데요. 도로도 잘 나 있고 지목이 대부분 농지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죠.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농막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도로가 현황도로인데 의외로 이런 것도 농촌 체류형 쉼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도로 모양도 다 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농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쉼터 가이드북입니다. 현황도로는 산림청 고시 현황도로 기준으로를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1, 2, 3, 4번인데 이미 인허가가 난 경우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지자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농막촌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난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2채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 농막이기 때문에. 3번, 지자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도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다 주택을 지으려다가 인허가가 안 나서 사적으로 포장한 도로죠. 지자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차량 진출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여기는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이 아니고 또 주택도 없잖아요. 농막만 있기 때문에 마을 안길로 좀 어렵고, 그럼 유일하게 가능한 게 농로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농로. 여기서 이 콤마 해석을 그리고로 하면 되는 건데 지자체에서 여기를 해석을 잘 안 합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농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이렇게 꾸며주는 게 합리적인 해석인데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농로를 잘 해석해주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작년 6월에 업데이트된 농촌 체류형 쉼터 가이드북입니다. 이 가이드북에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과 그 현황도로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 하단에 있는 세종코끼리 부동산 카카오 채널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지침을 주세요 하면 제가 두 가지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해설해 드릴게요. 가이드북 5페이지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세대당 총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내로 가능합니다. 한 세대당 하나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쉼터와 농막을 같이 할 경우에 두 개 합쳐서 33제곱미터 이내야 합니다. 임시 숙소로 규정해가지고 농막과 다르게 합법적으로 잠을 잘 수가 있죠. 그래서 쉼터를 하려는 겁니다. 주요 내용 볼게요. 쉼터는 33제곱미터, 부속시설 가장 긴 면에서 1.5m까지 가능합니다. 10m, 3.3m다 그러면 10m에서 1.5m까지 데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제곱미터, 정화조는 10제곱미터, 주차장이 13.5제곱미터, 그래서 총 143제곱미터 해가지고 한 44평 정도를 합법적으로 쉼터의 부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현황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현황도로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마찰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현황도로 연접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응급차 등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됩니다. 이게 큰 전제입니다. 안전하냐? 이게 큰 전제죠. 지자체에서는 이 안전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든 지자체를 가볼 수가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되는 건 이 안전성 부분입니다. 현황도로 기준을 준용하는 게 산림청 고시인데요. 이 네 가지입니다.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이미 2개 이상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1번, 2번, 3번은 사실상 건축 기준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4번이 문제입니다. 차량 진출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이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포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콤마를 그리고로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뭘 꾸며주고 있느냐. 그래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농로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이 해석을 여러분이 갖고 지자체와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성이죠. 안전해야 됩니다. 차량 전복 위험이 없고 너무 좁아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진흙탕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폭 기준은 없다. 포장 여부도 상관없다. 임도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준은 없거든요.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이 농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농로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농로인데 차량 통행이 가능한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가, 그럴 경우에는 농림축산부의 지침은 신고를 허가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소방차를 언급했습니다. 쉼터와 부속시설은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영농행에 방해되지 않고 소방구역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운영합니다. 소방차 1대당 호수는 20m고 10개 장착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소방서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200m까지는 소방차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호수를 뿌릴 수가 있잖아요. 소방차 호수를 왜 언급했겠어요? 예를 들어 소방차가 도착한 곳에서부터 좀 가까운 곳이면 이 도로가 없더라도 그쪽으로 통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화재 진압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의미에서 소방차 호수 10개 장착 가능하다. 지자체마다는 좀 틀리겠지만 소방차가 도착한 거리에서 한 100m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농촌 촬영 쉼터를 신고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소방차 호수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해석도 중요한 겁니다. 아쉽게도 임도는 농림축산부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도를 통해서는 안 된다. 농로는 가능한 겁니다. 특히 여기처럼 이렇게 택지식으로 분할이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다 농로잖아요. 오랫동안 사용했고 단지 인허가가 나지 않았고 주택이 없고 마을 안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방어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농로입니다. 지목이 임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농로 기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얘기하는 쉼터는 농로만 가능합니다. 임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임도의 경우에는 산촌체류용 쉼터가 새롭게 생겼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호에 대한 문헌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차량 진출이 가능한 마을 안길 콤마 농로입니다. 마을 안길과 농로를 콤마로 병렬 나열한 규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입니다. 차량 진출이 가능한 마을 안길, 차량 진출이 가능한 농로. 자, 이 규정은 도로의 조성 시기나 지적상 형상, 분할 형태, 법정도로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 폭이나 포장 여부도 상관이 없죠. 단지 두 가지입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느냐, 차량이 전복 위험이 없느냐, 이런 것들만 포괄적으로 지자체에서 따주고 농로라도 안전하다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게 지자체의 의무인 거죠. 실제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농로는 농촌 촬영 쉼터 지침상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카카오 채널에 가입해서 지침을 주세요 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미친 토지 정보를 여러분에게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 가입하셔가지고 농지법이나 개발 행위 이런 토지에 대한 궁금증을 주시면 시간을 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쉼터가 활성화돼야 이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요즘 전원주택은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쉼터에 살면서 쉼터가 적응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컨하우스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농촌에 있는 이런 지자체 담당자들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농촌 재활용 쉼터가 운영되는 방향으로 이 신고를 받아들여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절대 지자체 공무원하고 언성 높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신고를 받아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서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이제 마찰이 생기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시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지자체에 이런 의견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농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이 돼 있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 분할을 했는데 당장 집 짓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농촌 재활용 쉼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겠죠. 마을 안길이니까. 근데 여기는 마을 안길도 아니고 주택 인허가 난 길도 아니에요. 하지만 농로잖아요. 농로니까 신청하면 여기나 여기 이 세 군데는 농촌 재활용 쉼터를 신청했을 때 당연히 소방 구급의 안전성이 있나를 판단하고 공용으로 쓰는 농로잖아요. 공용으로 쓰는 농로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거는 신고를 받아들여줘야 농림축산식품부의 그 지침하고 맞는 거거든요. 지침 그대로 좀 해석을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잘 의논을 하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농촌 재활용 쉼터를 만든 이유가 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농촌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잖아요. 지침 내용에 나와 있는데 지자체에서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해석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지법이 이제까지 굉장히 너무 타이트했잖아요. 그리고 농지하면 투기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거절하는 방식으로 행정이 많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성 때문에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달라. 이 콤마는 그리고다. 차량 진출이 가능한 농로, 차량 진출이 가능한 농로기 때문에 해달라고 여러분이 요청을 하면 안 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방호수까지 언급한 이유를 여러분께서 설명하시면 돼요. 소방차가 도착한 다음에 심지어는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에 위험이 없으면 해줘라라는 의미가 바로 소방차의 의미거든요. 전국에서 쉼터를 하고 싶은데 이 현황도로 기준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침의 4번 차량 통행이 가능한 농로, 이 농로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농촌 재활용 쉼터를 꼭 신고하셔가지고 즐거운 주말 체험으로 가족이 행복한 농촌 그리고 은퇴 이후에 행복한 농촌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활용 쉼터를 하면서 앞으로는 스마트 큐브가 있더라고요. 스마트 큐브에서 버섯이나 샐러리를 생산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여러분에게 자세히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농촌이 버림받은 지역이 아니고 활력 있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현황도로에 대한 명확한 지자체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쉼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이런 담당자들에게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담당자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절대 싸우지 마시고요. 소통을 하면서 이건 이런 의미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도는 이렇다. 우리가 투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농촌 생활을 일단 맛보게 하고 싶은 게 농촌 재활용 쉼터잖아요. 이 신고가 원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각자 자리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쉼터에 대한 현황도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카카오 채널에 가입하셔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